안녕하세요. 촉매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리아, 시리아 정말 친숙하시죠?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부터 연료 생산까지 이미 슈퍼스타급 촉매잖아요? 근데 만약에 이 세리아의 성능을 원자 하나하나 수준에서 컨트롤해서 그야말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계산화학 연구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 싶어요. 이미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촉매 연구의 진짜 묘미죠. 촉매 성능을 더 좋게 만든다? 세리아의 경우에는 그 열쇠가 바로 산소 저장 능력, 즉 OSC에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산소를 얼마나 잘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내어주는지를 말하는 건데요. 이걸 더 쉽게 하려면 산소가 빠져나간 빈자리, 즉 산소 공공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를 낮춰야 해요. 이걸 우리가 환원 에너지라고 부르죠. 이 환원 에너지를 낮추는 것, 이게 핵심 과제입니다. 네, 바로 이 OSC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삼원 촉매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. 예를 들어 엔진에서 연료가 과하게 분사되면 저장해두었던 산소를 뿜어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주고 반대로 공기가 많으면 질소선화물에서 산소를 쏙 빼앗아 저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세리아가 산소를 더 쉽게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, 이게 이 연구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써온 마법의 가루가 있었습니다. 바로 지르코니아, ZrO2를 세리아에 살짝 섞어주는 거였죠. 이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부르고요. 실제로 지르코늄을 넣으면 성능이 확 좋아지는 건 실험적으로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. 근데 도대체 왜죠? 원자 수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지르코늄 하나 들어갔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? 바로 이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번 계산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. 자,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해답은요, 놀랍게도 촉매 결정 구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결함들,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에요. 한마디로 지르코늄 이온이 산소가 빠져나간 빈자리, 즉 산소 공공을 정말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. 이 강력한 인력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.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마이너스 0.60 전자볼트. DFT 계산을 해보니까 지르코늄 이온하고 산소 공공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가 무려 마이너스 0.60 EV나 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그냥 세륨 이온과 공공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강한 인력입니다. 이 강력한 안정화 에너지가 모든 현상의 뿌리라는 걸 정량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 이 마이너스 0.60 EV라는 강한 힘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요? 바로 격자 완화를 극대화시킵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지르코늄 이온이 세륨보다 작거든요. 그래서 옆에 산소가 쑥 빠져나가면 주변 격자가 그 빈 공간으로 훨씬 더 쉽게 주저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 데이터 보시면 지르코늄이 없을 땐 주변 산소가 0.24 옹스트롬 움직이는데 지르코늄 옆에선 무려 0.37 옹스트롬이나 움직이죠. 이렇게 구조가 유연하게 움직여주니까 산소 공공이 더 안정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를 보면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어?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. 당연합니다. 그래서 연구팀이 검증을 했어요. 자신들의 계산 모델로 예측한 이트리엄 주변의 원자 환경, 즉 배위수를 실제 고체 NMR 실험 데이터랑 비교해 본 거죠. 결과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. 이 말은 즉, 이 계산 모델이 원자 세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. 과학자들이 또 다른 흔한 첨가물인 이트리아 Y2O3를 넣어봤어요. 그랬더니 어라?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는 겁니다. 정말 이상하죠? 아니, 이트리아도 산소 공공을 만드는 애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. 근데 왜 지르코늄이 애써 높여놓은 성능을 오히려 깎아먹는 걸까요? 이 과학적 역설을 반드시 풀어야만 했습니다.
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. 먼저 지르코늄만 넣었을 때예요. 환원 에너지에 어떤 요인들이 기여하는지 쪼개본 건데요. 왼쪽 막대, GRV 상호작용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환원 에너지를 무려 1.02V나 낮춰주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라는 뜻입니다. 다른 요인들은 오히려 방해를 좀 하죠. 그러니까 지르코늄의 성능 향상은 거의 전적으로 이 강력한 인력 덕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에 이 트리아를 같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. 가장 극적인 변화 보이시죠? 왼쪽에 지르코늄과 구구탐이 상호작용 막대가 마이너스 1.02V에서 마이너스 0.42V로 확 줄어들었습니다. 지르코늄의 그 강력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반토막 이상 나버린 거죠. 이트리아가 지르코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입니다. 원인은 이겁니다. 이트륨, 즉 Y3 플러스 이온은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세륨 자리에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유의 산소 공공을 만들어요. 근데 문제는 이 고유 공공들이 주변에 있던 지르코늄 이온과 너무 강력하게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지르코늄이라는 특급 해결사들을 이트리아가 만들어낸 자잘한 문제 처리에 미리 다 묶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 정작 촉매 반응이라는 큰일이 쳐졌을 때 이 해결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? 이게 그냥 세랴 촉매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연구는 우리에게 결함공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촉매 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 예전처럼 이것저것 넣어보고 되네?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결함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어떤 게 불리한지를 원자 수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건 극대화하고 불리한 건 피하도록 의도적으로 촉매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결국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왜 지르코늄이 좋은가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답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촉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이론적인 지도를 제공했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이렇게 원자 수준에서 결함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것, 이것이 과연 미래 촉매 설계의 뉴 노멀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 결함공학이라는 접근법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